챗 GPT에 들어왔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모델이라고 있고요. 모델에 보면은 GPT-4o with Canvas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설명으로는 글쓰기 및 코딩 협업이라고 있는데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모델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여러분들과 할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요 글들은 블로그를 운영할 때 사용하는 팁들을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글을 일단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이 글을 바탕으로 저는 SEO에 맞는 블로그 글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간단하게 이렇게 프롬프트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업로드하는 파일을 기반으로 SEO에 최적화된 블로그를 만들고 싶어 라고 입력을 하면 문서를 읽는 중이라고 뜨고요. 자, 요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요게 캔버스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제가 특별히 캔버스 기능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지가 알아서 캔버스 기능을 호출하게 되고요. 또한 경우에 따라서 화면처럼 분명히 비슷하게 프롬프트를 썼는데 캔버스가 호출되지 않아, 이럴 경우는 캔버스를 호출해서 다시 작성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캔버스를 호출해서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타이기 때문에 언제 캔버스를 호출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프롬프트를 입력했는데 캔버스가 알아서 뜨면 거기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반면에 나는 캔버스 상에서 작업을 하고 싶은데 캔버스가 안 뜬다 이러면은 캔버스를 호출해줘 라고 하면 그냥 캔버스가 호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볼 때 가장 놀라운 점은 결과물을 바로 수정 가능합니다. 블로그 방문자 늘리기 위한 쉬운 방법과 SEO 전략인데요. 여기서 SEO를 지우고 상위 노출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는 여기를 직접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챗GPT가 컨텐츠 제작 서비스로 크게 발돋움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드래그 할 때마다 뭐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팝업 메뉴가 뜨는데요. 일단 요거부터 보면 이렇게 글씨 크기들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 2번 정도 해볼까요? 네,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굵기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눌러보면 일반 굵기, 다시 누르면 굵어지고요. 요 I는 이탈릭체 옆으로 기우는 거 다시 똑바로 세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있습니다. 챗 GPT에게 묻기, 요거를 클릭을 해서 그리고 이 제목을 질문형으로 바꿔줘 라고 하면 내가 넣었던 부분이 들어가서 바로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요렇게 드래그를 해서 얘한테 요청을 합니다. 짧게 바꿔줘 라고 하면 프롬프트가 왼쪽에 입력이 되고 바로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영역들을 드래그해서 얘한테 질문만 하면 거기에 맞게끔 바꿔집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모지를 추가해 달라던가, 말투를 이렇게 해 달라던가, 길이를 더 길게 해 달라던가, 이렇게 글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요소들을 이곳에서 쉽게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방금 말한 몇 가지 우리가 자주 쓰는 편집 기능들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 편집 제한이라고 해서 단축 메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모지 추가, 마지막 다듬기, 독해 수준, 길이 조절, 그리고 편집 제한인데요. 일단 이모지부터 해보면 이모지 추가를 누르게 되면 화살표가 뜨죠. 그래서 이 화살표를 누르면 글의 전체가 이렇게 이모지가 적용이 돼서 바뀌게 됩니다. 뭔가 좀 신비하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새로운 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뭐 이것도 UI가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 또 멈춰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서 이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좀 덜 지루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 밑에 한번 내려볼까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수정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적절하게 이모지를 넣어서 만들어 주고요. 자, 그리고 딱 결과가 나는데 망했다, 다시 예전 걸로 가고 싶은데 라고 하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전 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르면 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이전 버전을 누를 때마다 약간씩 변화들, 그러니까 이모지가 넣기 전에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는 제가 아까 제목 줄였을 때 이전이고요. 요게 최초의 글이었죠. 요렇게 하면서 이전에 썼던 글들의 기록들도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망했다 하면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전 요 버전으로 다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버전 복원. 자, 이렇게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집 제한에서 이모지를 추가할 건데 나는 특정 영역에만 지정하고 싶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나는 여기 부분만 이모지를 추가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드래그한 상태에서 편집 제한 누른 다음에 이모지 추가를 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드래그가 자동으로 되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모지가 적용이 돼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건 글의 길이 조정입니다. 요거 글 쓰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것도 얼마나 늘려줘, 뭐 줄여줘, 요렇게 텍스트를 입력하기 힘들었는데 요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물론 특별한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길이 조절을 해서 줄여달라고 할까요? 더 짧게 라고 하면 글의 길이 전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이전 버전으로 복귀해 볼게요. 이전 버전. 요걸 뒤로 몇 번 누르게 되면은 내가 원하던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버전 복원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자, 요 상태에서 다시 길이를 조정할 건데 이번에는 나는 여기만 늘리고 싶어 라고 해서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편집 제한에 길이 조절 그리고 현재 길이를 가장 길게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정한 이 영역에서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 75% 정도 확장했다고 뜨고요. 앞에서 줄였을 때는 50% 정도 줄였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캔버스에서 이 왼쪽 사이드바는 특별히 제가 입력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링하는 용도가 굉장히 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독해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글은 어떤 수준에 맞춰서 글을 쓸 거냐. 일단 클릭을 해보면 현재 읽기 수준을 유지할 거냐,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까지 있는 것 같아요. 밑으로 가보면 중학생, 유치원생까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유치원생한테 맞춰서 해볼까요? 과연 블로그 방문자와 SEO 노출을 유치원생 수준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딱 봤을 때 뭐 쉽게 설명은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느끼셨습니까? 얘로 독해 수준을 조정했더니 아니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모지 그리고 제목, 글의 길이 다 이런 거 어디 갔지? 다 바뀐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독해 수준이나 글의 길이 같이 이 글 전체를 뭔가 바꾸는 경우는 가장 먼저 작업을 해 주시고 그 후에 이모지를 넣는다거나 이런 소소한 작업들을 해 주셔야지, 소소한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글의 길이를 늘린다거나 톤 앤 매너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은 이전에 소소하게 바꿨던 게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거 먼저 하시고 소소한 거 수정해라, 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저는 다시 이전 버전으로 돌아올게요. 자, 그리고 편집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집 제한을 누르게 되면 화살표가 나오죠. 이 화살표를 다시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는데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편집 제한이 영어로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한글로 나오네요. 와,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가 캔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올릴 거긴 한데 제가 올리는 사이에 바뀔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하루나 이틀 후에 보실 때도 그때와 다른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챗GPT가 업데이트를 굉장히 빨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얘가 제안을 해줬는데 요렇게 해줬네요. 여기 부분 너무 길어. 오케이, 적용을 누르면 그 부분이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와, 그리고 이것도 적용해 볼까요? 이것도 적용을 하면 네,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나머지도 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한 거를 한번 보면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요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놈도 한번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도 요렇게 수정을 해 줬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려서 까먹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좀 앞에 이렇게 바로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넣어서 문장을 직접적으로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장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듬기, 요거는 말 그대로 마지막으로 다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면 전체적으로 문장이 이상한 건 없는지, 톤 앤 매너가 좀 튀는 게 없는지,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게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지가 알아서 다듬어 주는데 얼마나 잘 다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다듬기 눌러주면 이제 글들을 얘가 요렇게 바꿔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글을 마지막으로 다듬는다 라고 하는데 얼마나 잘 다듬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각 문단마다 말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여기 말풍선이 있죠. 제가 이 말풍선을 클릭을 해 보면 자, 여기를 어떻게 해달라 라고 하는 이 문단 단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좀 재밌게 작성해 줘 라고 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일단 저도 자꾸 써봐야 노하우가 생기겠지만 현재까지는 뭐 요런 정도로 글을 작성하고 편집을 하는데 뒤에 가서 제가 지금까지 얻은 노하우로 어떻게 글 쓰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대충 썼으면 요거 복사를 해서 MS 워드에 붙여 넣으면 제가 보니까 요렇게 마크업 형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그래요. 좀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복사 기능이 아니라 그냥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하고 요렇게 붙여주면 거의 본문의 구성과 글씨 크기 구분 요런 것들을 그대로 옮겨올 수 있어서 저는 요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